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동호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연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우리 지역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광주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 수를 보자면은 총 50만 7,54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단체는 62개 종목이 가입이 돼 있고 가장 작은 집단을 클럽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동호인 숫자가 클럽 동호인 숫자입니다. 모두 7,120개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민의 3명 중에 1명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가입 동호인 비율이 3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생활체육 참여도는 약 10% 안팎인 것을 보면은 현재 광주 지역민의 참여도는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생활체육 종목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날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남녀노소 생활체육의 활동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축구나 야구 같은 야외 종목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 종목 또한 다양해지고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그 이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 도모라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테니스나 골프, 스키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비싼 장비값 때문에 일부만 누리던 귀족 스포츠라는 그 인식이 강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해진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화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 동호회가 꾸준히 인기입니다. 특히 탁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지역에 50여 개에 이르는 탁구장이 있고요. 탁구 동호인 또한 많은데 광주에서는 약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탁구 동호인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탁구장 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마루 바닥이 전부 깔려 있고 그래서 각 동마다 집 근처에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동호인들이라도 나가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광주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만 해도 62개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종목별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2개 종목 가운데 정회원 단체라고 해서 약간 그 동호인 수가 조금 많은 단체 그런 단체를 정회원 단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현재 62개 가운데 32개 종목이 정회원 단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탁구나 테니스, 또 게이트볼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동호인 수가 조금 더 보다 많은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테니스의 경우에는 지금 광주 지역에 4천 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스포츠인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회원 수가 900여 명에 달하는 등 조금 그 정회원 단체가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준회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씨름이나 스키, 보디빌딩 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힘쓰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17개 종목이고 나머지 13개 종목은 인정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종목들은 회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종목마다의 연합회가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생활체육회 측에서는 이 연합회를 지원을 하거나 종목별 대회를 또 지원을 하고 마련을 하고 또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이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단순히 즐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대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들의 참여도도 꽤 높은 편인데요. 시장기 한마을 축제는 28회째 진행이 됐는데 20개 종목 정도 되고요. 5천 명이 정도 참여가 했습니다. 청소년 클럽 대항 생활체육 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열린 경기에는 140여 개 팀 그리고 1,500여 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도 참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응도 좀 좋은 편인데요. 제가 광주시 게이트볼 연합회의 이계정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요. 또 운동을 함으로써 동호인들과 같이 만나니까 각 광주시에 살지만 흩어져 사는데 대회를 함으로써 만나게 되니까 친목도 도모되고요. 또 건강도 되지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오시니까 그 기쁜 마음에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장비 구매와 같은 이런 비용이 발생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 종목, 말 그대로 소수의 동호인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큰 지원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인기 종목 또 비종목으로 나뉘어서 지원이 조금 좀 갈렸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비인기 종목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소수의 동호인이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조금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소수가 좋아하는 종목에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예, 지원을 늘려서 소수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동호회까지도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산 지원이 동호회 회원 수가 많으면 지원이 좀 더 많이 됐고, 뭐 비교적으로 회원 수가 적으면 예산 지원이 좀 덜 지원됐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차등의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편중됐던 지원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인데요. 광주시 생활체육회의 김성규 사무처장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느끼는 부분이 일종의 이제 부익부 빈익빈.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동호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은 계속 더 활성화가 잘 되고, 또 예컨대 시나 국비 같은 지원도 좀 더 받고, 좀 더 인기가 없는 종목, 좀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지 않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덜 활성화되고 지원도 덜 받고 이런 소위 역순환 구조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생활체육에 몸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좀 다소 떨어지는, 다소 여리가 없는 종목들은 더 좀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 생활체육 내부에서 종목 간의 평균화를 좀 도모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제 좀 다소 떨어진 종목들은 우리 체육회에서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보통 이제 종목별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7330 운동이라고 들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운동을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 1인 1종목 갖기나 이런 운동이 포함이 되겠고요.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광주 곳곳 공원이나 광장에서 전문 생활체조 강습이 열린다는 말이죠. 네, 그거 건강체조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바로 광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건강체조와 스트레칭 보급인데 주민과의 그 친목이 도모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참 좋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생활체육회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체육을 생각을 하면 보통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곤 하는데,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네, 물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유소년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을 다지기 좋은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종목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도전 정신이나 성장기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 생활체육회의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은 아이들의 담력과 도전 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을 때 더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교실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게 생활체육을 더 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요즘 체육계의 가장 큰 이슈라면 통합체육회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시체육회와 생활체육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통합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광주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나 올림픽 출전을 하는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회, 시생활체육회는 말 그대로 시민의 여가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돕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기관이 통합으로 인해서 상호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체육회 입장에서는 모든 생활체육회 활동 중 우수한 체육인을 선발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생활체육회 입장에서는 은퇴한 선수를 전문 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어느 한쪽으로나 치우치거나 한쪽 기관이 약화가 되지 않고 서로 잘 상호 보완이 돼서 상생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동안에 아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전문체육은 전문체육들은 이제 선수를 양성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이제 일이 이제 주요 활동이고요.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좀 보다 활기찬 집단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구미의 추세가 모든 그 저변 생활체육이 폭넓게 저변에 잘 활성화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선발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양대 단체의 체육회의 그런 교류가 아주 거의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써 크게 보면은 전문 체육 입장에서는 우리 정말 그 인적 자원이, 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생활체육 기반 위에 우수한 선수를 양성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거고, 저희 또 생활체육 입장에서는 전문체육 선수들이 선수 활동하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은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선수들을 우수한 우리 지도자를 받아서 보다 더 활기찬 생활체육의 활동을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굳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그 일부 전문체육의 그 좀 좋지 않은 비리 이런 게 이제 또 터져서 이제 세간에 이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양 단체가 상호 통합해서 그런 서로 이제 잘 융합과 조화가 되면은 그런 좀 어두운 면도 다소간 완화되고 줄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생활체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생활체육 잘 활용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